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윤영수 특파원입니다. 오늘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기록한 역대 최고치를 넘어서면서 종가 기준으로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서 70번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이는 1995년 기록한 역대 77번째 사상 최고치 기록에 이은 두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도 유지가 됐습니다. 개별 지수별로 보면 다우지수가 0.25% 올랐고 S&P 500 지수는 0.14% 상승했습니다. 다만 나스닥 지수는 이날 0.1% 하락했습니다. 섹터별로 보시면 부동산, 헬스, 유틸리티 관련주가 0.5%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에너지, 통신, 금융주는 하락을 했습니다. 개별 종목 중에 제약사 바이오젠의 주가가 삼성의 인수설에 9%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그린과 나이키, 홈디포 같은 종목들도 모두 1%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크루즈 선사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이제 카니발과 노르웨이지안의 주가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이나 아메리칸 항공과 같은 항공주도 이날 약세를 보였습니다. 보잉의 주가도 이날 1%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날 10년물 국채금리가 1.5%를 웃돌면서 기술주들이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날 그 10년물 금리가 상승을 했는데요. 2년물 금리도 마찬가지로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AMD 주가가 이날 3% 이상 하락하고 엔비디아의 주가도 1% 이상 떨어졌습니다. 멘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보시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시장이 대체로 이제 일시적인 후퇴만을 가져올 것으로 대체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다시 이러한 그 코로나19 상황이 확산하더라도 다시 빠르게 돌아오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점을 이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 크게 경제가 위축이 됐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초반에 다시 경제가 재개되면서 성장률이 빠르게 반등하고 그러면서 주가도 동시에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지금 오미크론 상황이 잦아들면 내년 같은 경우도 똑같이 내년 초에 다시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면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제는 코로나가 계속 뭐 빠르게 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이 코로나가 이제 일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이면 좀 더 전 세계가 정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백신이나 부스터샷 그리고 치료제 같은 것 혹은 집단 면역이 증가하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감기나 혹은 독감처럼 이제 관리 가능한 바이러스로 보이게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거 자체가 이렇게 그 양적 완화 정책을 좀 더 속도를 빠르게 한다고 해서 시장에서는 이거 오히려 프렌들리 그러니까 좀 시장에서는 우호적인 연준을 좀 우호적으로 보고 있는 것도 당장은 이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CNBC가 내년 주식시장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날 나온 기사고요. 여기 보시면 400명의 주식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시장에서 내년에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응답자의 53%,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인플레이션을 내년 가장 큰 걱정거리로 봤고요. 그리고 30%는 연준이 잘못된 시점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이제 걱정거리로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도 지금 현재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코로나19와 그에 따른 경제적인 영향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전문가들은 내년 말에 S&P 500 지수가 얼마까지 가겠느냐, 얼마나 오르겠느냐라고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5%가 10% 미만의 주가 상승률을 예상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S&P 500 지수가 27%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10%를 웃도는 상승률은 거의 예상을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10%에서 20%의 상승률을 예상한 비율은 18%고요. 그리고 대다수는 10% 미만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결국 보합 수준에서 주가가 내년 말에 끝날 것이라고 본 투자자도 지금 10%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13%는 한 10% 이하의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에서 20%까지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본 비율은 2%에 그쳤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주가가 올해 20% 이상 올랐으니까 내년에 20%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주가지수 자체가 대다수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겠지만 높은 상승률은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 이상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도 2%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섹터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분의 1가량이 금융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 같으니까 금리 인상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금융주를 선호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27%는 경기 회복에 수혜를 보는 경기 민감주들을 선호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미크론 변이 이후 경제가 다시 재개가 되면 빠르게 이제 이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가장 크게 올랐던 부분 중 하나인 대형 기술주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주가가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이제 선호한다고 답을 했고요. 그리고 응답자의 13%는 파괴적 혁신에 투자하는 그런 기술주들, 그러니까 현재는 수익을 내지 않더라도 미래에 잠재적으로 큰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술주들에도 한 13%가량은 선호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필수 소비재 관련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미크론 변이 이후 나중에 이제 경제가 다시 완전히 재개가 되면 수혜를 볼 종목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워치가 올해 주가가 20% 이상 하락해서 약세장, 기술적 약세장에 진입한 종목 중에서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내년에 추천한 종목들, 그걸 정리한 게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에서 이제 공통된 종목을 제외한 전체 529개 종목 중에서 올해 들어서 주가가 20% 이상 빠진 종목이 지금 보시면 94개에 달합니다. 이 94개 중에서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적어도 3분의 2 이상이 매수 추천한 종목이 30개 종목인데요. 이 종목들을 보시면 여기 중국의 핑도어와 그리고 바이두, JD.com 이런 중국 종목들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지만 올해 이제 규제 관련 우려로 크게 하락을 했던 종목입니다.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보시면 76%, 83%, 94% 이상이 이 종목들의 매수 추천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대비 70%, 60%, 39%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 메르카도 리브레 이거는 이제 남미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올해 주가가 34% 이상 하락을 했고 전문가들의 87%가 매수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시저스, 제네럴 홀딩스, 알래스카 항공, 페이팔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종목도 있고요. 트립닷컴, 티모바일, 액티비전 블리자드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항공, 매치그룹, 데이트 매칭 그룹이죠. 그리고 필립스 66이나 보잉 같은 종목도 눈에 띕니다. 월트 디즈니도 있고요. 옥타도 요즘 많이 거론되는 종목이죠. 요 30개 종목 중에서 지금 12개월 목표가가 가장 높은 종목이 중국 종목들입니다. 그동안 이제 당국의 규제 우려에 크게 하락했던 종목들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여기 보시면 목표 주가가 알래스카 항공 같은 경우 47%까지 더 오를 수 있다고 봤고요. 대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93%가 매수 추천을 한 종목입니다. 페이팔도 올해 들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죠. 고점 대비 지금 38%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그런데 현재 애널들이 이제 보고 있는 목표가는 지금보다 44%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가 수익 비율로 봤을 때 내년에 유망한 종목을 이제 CNBC가 또 추린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비금융 업종 중에 S&P 500 지수에 상장된 비금융 업종 중에서 12개월 포워드 그 주가 수익 비율을 계산한 결과 이게 5년 평균치 대비 20%가량 낮은 종목들, 그러니까 그만큼 5년 평균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이게 추린 게 있습니다. 이 같은 종목에는 여기 보시면 또 알래스카 항공, 액티비전 블리자드, 베이커 휴스 같은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대본 에너지와 같은 이제 에너지 관련 종목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기존 백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새로운 코로나 변이가 출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방역 조치를 회피하고 기존 백신이나 이전 감염에 완전히 내성을 가진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무총장은 백신에 내성이 있는 바이러스 변종이 출현하면 제조사들은 백신을 수정해야 한다며 이는 새로운 백신 공급 부족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각국이 백신 제조 공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총장은 전염력이 매우 높은 오미크론 변이와 델타 변이가 동시에 확산하면서 쓰나미처럼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미국의 하루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CNN 방송은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데이터를 인용해 지난 28일 기준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26만 5,427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코로나19가 가장 맹위를 떨쳤던 지난 1월 세워진 종전 기록인 25만 1,989명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독자적으로 데이터를 집계하는 뉴욕타임스도 28일 기준으로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26만 7,305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2주 사이에 126% 증가한 건데요. 다만 입원 환자와 사망자의 증가세는 아직 확진자만큼 가파르지 않습니다. 7일간의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2주 전보다 11% 늘었으며 하루 사망자는 3%가량 감소했습니다. 미국 전체 주의 절반 이상인 총 26개 주가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게 됩니다.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로 이는 2019년 이후 10년 이상 같은 수준입니다. 연방정부의 최저임금과 같은 주도 20개 주에 달합니다. 대다수는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주로 생활물가가 낮은 지역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법안 통과에는 실패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식당과 슈퍼마켓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은 처음으로 시간당 15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이 시간당 15달러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데다 팬데믹 이후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진 고용주들이 추가로 임금을 인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은 2018년 이후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책정해 왔으며 올해 9월부터 평균 15달러로 인상했습니다. 코스트코도 최저임금을 지난 10월에 시간당 17달러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멕시코가 연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자국산 원유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멕시코 국영 석유회사 페맥스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내년 원유 수출량을 하루 43만 5천 배럴로 절반 이상 줄이고 내후년에는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페맥스의 원유 수출량은 하루 100만 배럴 수준이었습니다. 멕시코가 원유 수출을 중단하면 그동안 멕시코산 원유를 수입해온 한국과 인도 업체들의 타격도 예상된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제가 휴가를 가서요. 내일과 모레 방송은 쉴 예정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 지 추석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거의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